안녕하세요, 블루지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합판 평탄을 했어요. 차박 제작소에서 합판 평탄을 했고요. 레이 전용으로 새롭게 출시한 트랜스포머 합판 평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대로 운전을 했고요.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고 짐만 딱 뺀 상태예요. 이번에 새롭게 레이 전용으로 출시한 트랜스포머 합판 평탄화는 1인, 2인 뿐만 아니라 1인에서도 다양한 모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차박 제작소 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만든 평탄화고요. 100% 완성도는 현재 아니긴 하지만 이대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한 95%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는 풀 평탄화, 2인 평탄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의자를 뒤로 넘겨서 2인 평탄화를 하고 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 평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석을 우선 맨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합판을 접으시고 헤드레스트를 뽑은 다음에 레버를 올린 채로 등받이를 뒤로 밉니다. 이렇게 하면 겹쳐지죠. 여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게 정상이에요. 리클라이닝을 하고 나면 뒤로 가서 높이가 낮아지지만 현재 차박 제작소의 합판 평탄화는 리클라이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순정 상태의 6대4 시트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합판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줄 때 이런 받침이 하나 있거든요. 앞열 운전석 의자의 엉덩이 쪽에 받쳐주는 도구입니다. 헤드레스트는 다른 데다가 보관을 하시고요. 이건 제가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퍼즐 매트인데 이건 잠깐 치워둘게요. 간단하게 평탄화가 끝났죠. 합판 높이를 정확히 맞추려면은 보조석도 맨 앞으로 밀어주시는 게 전체 높이는 잘 맞아요. 보조석은 앞에 있는 레벨 위로 올린 채로 의자에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까지 미는 거고요. 꼽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나 꼽다 보면 하나가 빠지기도 하고. 참고로 저는 바닥에 코일 매트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일 매트 때문에 이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코일 매트를 이번에 뺐습니다. 네, 이렇게 2인 평탄화를 마쳤고요. 재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로가 110cm, 그리고 세로가 180cm, 그리고 높이가 85cm입니다. 높이 85cm면 일반적으로 키 170 이하가 앉아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키가 170에 근접할수록 조금 답답함이 있겠죠. 굉장히 광활하고 좋죠?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2인 세팅을 완료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조석 밑은 다리 3개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개까지 지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풀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운전석 쪽은 합판 하나를 대서 높이를 조금 보강을 했고 저쪽은 지지대가 받침이 하나 있죠.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판 가로가 110이고 레이는 120c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남아서 실내 생활을 하면서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물티슈처럼 필요한 짐들을 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좌우 끝에는 약 90cm 이상 뻗어 나가는, 길게 뻗어 나가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아주 많은 공간은 아니지만 공간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은 70에서 80cm까지 깊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대칭형으로 서로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만족하는 부분은 기존 제 평탄화도 이용은 편했지만 합판 평탄을 하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 합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본래는 여기 이렇게 경첩을 달아서 이렇게 연을 열고 닫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
이 안에 작은 짐을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 빨간 속이 등유통이에요.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기 위한 등유통인데요.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숨구멍을 열어둬야 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짐을 다 빼고 기름을 넣었었어요. 기존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여기만 연 후에 뚜껑을 열고 자바라를 이용해서 호스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을 예정이에요. 이번 겨울인데 굉장히 편하겠죠? 짐을 여기만 치우면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를 해서 무거운 짐을 올려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운전석 뒤도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뒤쪽에 2단 우드 쉘프를 이렇게 놓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을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실내에서.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자 장비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지 않고 가끔 껐다 켰다 정도는 밖에 나와서 돌아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간지나는 블루지니 TV 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조석을 보시면 20cm 이상 남아요. 약 25cm 정도, 28cm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180이신 분이 베개를 베고 자도 충분한 넓이가 나옵니다. 185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180이 딱 자기엔 조금 부족해 보이고 175, 편안하게는 아마 170 정도, 여긴 180에서 185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저는 기존의 평탄에서도 생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영상을 찍거나 뭐 밥을 먹을 때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흔들리니까. 그게 이번에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팅에는 두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차가 있어서 운전석 쪽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 쪽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합판 평탄의 문제는 아니고요. 단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을 보시면 맨 앞에 레버가 있는데요. 펌프 레버라고 해서 아래로 계속 펌프질을 하면 운전석이 낮아지고 위로 반대로 펌프질을 하면 운전석이 높아집니다. 저는 조금 높여둔 상태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낮춰볼게요. 운전석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최대로 낮춘 상태입니다. 아까보다 단차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단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앉아서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앉아보면은 단차가 역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단차가 역으로 운전석 쪽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운전석이나 보조석이나 양쪽 다 사람이 누르는 순간 시트가 살짝 눌리기 때문인데요. 운전석이 특히 심해요. 운전석은 가죽 시트를 받침으로 이용하고 있고 가죽 시트를 누르면 한 3cm가량 들어가거든요. 2-3cm가량.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를 일자로 갈라서 따로 분리한 이상 사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낮췄기 때문에 조금 펌프질해서 올리면 두 분이 누웠을 때 딱 맞출 수는 있습니다. 딱 맞출 수는 있는데 다만 내가 일어나면 올라오겠죠, 그만큼.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단차가 약간 있는 게 정상이고 앉거나 누웠을 때 단차가 없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 단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벨크로를 연결할 수 있게 구멍을 3세트를 뚫어 주셨어요. 여기 넓이가 넓은 벨크로를 차박 제작소에서 함께 보내줄 텐데 그 벨크로 이용하시면은 단차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매트 깔고 단차를 조금 더 맞춰주면은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쪽도 낮아져 있는데 이쪽은 추가 합판을 덧대서 높이를 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평탄화에서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끝에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지대가 약간씩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는 이렇지 않을 텐데 뒤에서 보시면 저는 하단에 이렇게 합판을 놓고 그리고 2열 밑에 있는 플라스틱 내장재도 제거를 했습니다. 보통 등받이에 플라스틱 내장재가 있잖아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높이를 맞추다가 조금 높이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약간 높게 된 것이고 순정 레일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높이가 딱 맞을 거니까 순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풀 평탄화, 2인 평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1인 평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평탄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전석 쪽을 평탄화하는 방법, 보조석 쪽을 평탄화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조석을 평탄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운전석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의자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운전석을 평탄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운전석 평탄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운전석은 2인 평탄을 할 때처럼 이렇게 평탄을 해주시고요. 보조석만 접으면 돼요. 보조석을 접으면 밑에 다리는 자동으로 탈거가 되는데요. 저는 미리 탈거를 해둔 상태예요. 자동으로 탈거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접었습니다. 보시면은 몇 가지 재료들이 눈에 보이죠? 운전석 쪽의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이용했던 합판 짜투리, 그 다음에 보조석 뒤도 조금 더 보강해주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런 받침대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들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거를 하고 다리를 꼽아 두시면 네,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지지대를 빼고 넣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그때그때 난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바꾸고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처음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세팅으로 딱 고정을 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우. 빼는 건 비교적 간단한데 이번에 쉽게 꼽혔네요. 이렇게 하면 운전석만 평탄화가 되었고 보조석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팅으로 사실 생활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팅이 갖는 장점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입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네,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거나 혹은 이렇게 앉아서 네, 여기는 뭐 천장이 조금 닿을 수도 있겠네. 합판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으니까. 그래서 테이블을 만약에 둔다면 입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당연히 여기다가 포타포트를 놓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석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타포트를 여기다가 두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평탄화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굳이 꼭 이렇게 열어두고 생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차가 현재 있어요. 이렇게 2단, 1단, 2단. 근데 끝까지 다 피면 단차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쪽이 풀플랫이 되어가지고 이용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저쪽에서 잠을 자고 이쪽에다 짐을 두고 입식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우. 이 보조석을 접는 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저 반으로 접힌다는 부분이에요. 운전석을 평탄화하던지 보조석을 평탄화하던지 혹은 2인 평탄화를 하고 있던지 간에 보조석에 포타포트를 놓는 게 포타포트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운전석 뒤에도 놓을 수가 있는데 운전석 뒤에서는 밖으로 짐을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조석은 짐을 빼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포타포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합판을 들고 이렇게 옮기고 나서 포타포트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럴 때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의 합판을 통째로 다 드러내야 돼요. 통째로 다 드러낼 때 문제는 뭐냐면 짐을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싸그리. 사실 움직이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짐들을 다 치우는 게 정말 일이에요, 일. 그래서 정말 짐을 최소화시키고 또 최소화시켜야만 하거든요. 움직일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의 이 트랜스포머 평탄화는 접는 부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딱 이만큼만 접으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는 공간도 이만큼밖에 차지를 안 하죠. 한마디로 짐을 옮길 때
밀어 넣기만 하면 되고 저쪽으로 밀어 넣기만 하면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포타포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평탄화입니다. 토끼님 평탄도 굉장히 좋아요. 토끼님 평탄화 높이가 확보되는 게 일단 베스트고, 그리고 포타포트 이용해서 합판을 넘길 때 남들처럼 크게 큰 부분을 막 이만큼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넘기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만큼이 가루가 길죠. 길어서 여기도 치워야 돼요, 짐을. 아니면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잘 올려놓거나 해야 되는데, 이 평탄은 앞부분부터 치워야 하긴 하지만 결국 차지하는 면적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치우는 게 굉장히 손쉬워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포타포트를 보조석에 두고 이용하시겠다, 무조건 트랜스포머 합판 평탄화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보조석 평탄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운전석을 제가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합판이 너무 뒤로 가 있으면 이렇게 접을 때 뒤에 플라스틱 내장재하고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합판을 좀 조심히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뒤로 가 있고 약간 이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힘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둘게요. 이렇게까지만 두고 의자를 올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안 되는데 저는 튀어나온 게 있다 보니까 고정이 되네요. 운전석은 레버만 올리면 바로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두고 제가 평상시에 운전하는 정도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의자를 많이 눕히진 않아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치워뒀던 헤드레스트 꼽고요. 얘는 집에 갈 거 미리 대비하는 거죠. 벌써부터 내일 갈 건데 꼽아두고, 이게 짧은 쪽과 긴 쪽이 있어요. 짧은 쪽만 접으면은 이렇게 딱 접혀집니다. 좋죠. 다만 밑에가 헐렁헐렁 거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다리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리 한 짝을 빼서, 다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넣게 되어 있는데 가로로 꼽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꼽아도 지지는 됩니다. 저는 세로로 꼽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완전 단단하게 지지가 됐어요. 그리고 보조석 쪽을 평탄화 해야겠죠? 이건 운전석 의자 위에서 지지했던 다리인데 이 다리는 이제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치워둬야 되겠고요. 자, 이제 보조석 뒤를 접을 건데요. 저는 접기 전에 이 추가 받침으로 보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의 경우는 다른 다리를 이용을 전혀 안 합니다. 다른 다리 이용 안 하고 제가 공구 박스를 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껴졌습니다. 자, 이제 평탄을 해볼 건데요. 하기 전에 약간 이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너무 저쪽으로 가 있으면 합판에 이렇게 얹을 때 운전석에 팔걸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살짝 걸리죠? 살짝 당겨서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의 경우는 한쪽은 이쪽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지지를 해주면 양쪽에서 지지를 하게 되는 모습이죠. 굳이 다리를 3개를 다 이용 안 해도 되고, 이미 하나는 이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2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쪽은 지지를 안 하고 이쪽만 지지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리를 이용 안 해요. 지금 평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평탄을 했어요. 수평이 거의 잘 맞아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견고하게 지지됩니다. 이쪽을 누르면 아주 살짝 들어가요. 아주 살짝 들어가는데 다리를 안 꼽았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은 다리를 꼽으시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받침대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와우, 이게 등이 나를 기대고 내가 등을 기대고 이게 바로 혼자도 외롭지 않은 그 세팅 아시죠 여러분? 서로 기대는? 아시다시피 운전석을 건드리지 않는 평탄화입니다. 운전석을 건드리지 않는 평탄화여서 저는 약간의 공간이 떠 있는데, 처음에 세팅했을 때 제가 의자가 조금 뒤에 있었어요. 저도 의자가 약간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 제작해 주셨을 때는 거의 딱 맞았었어요. 근데 운전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의자가 앞으로 갔고 하판도 조금 뒤에 설치가 가능해서 조금 뒤로 밀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차는 있어요. 이렇게 단차가.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차가 없으면 하판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 경우 한 번 더 접어야 돼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 접으면은 그 안에서 공간을 꽤 차지하겠죠. 하판이 공간을 꽤 차지하고, 그리고 꺼낼 때에도 하판을 들어 올릴 때에도 번거로울 거예요. 장단이 있습니다. 꼭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쪽이 보기에 깔끔할 수 있지만 더 수고롭다. 의자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좀 더 간단하게 캠핑을 이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위에는 이게 딱 맞고, 현재 저의 세팅으로는 모비쿨 냉동고가 딱 들어갑니다. 여길 밟지 않아도 정확히 딱 들어가요. 그래서 모비쿨 40L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밀어 넣었더니 모비쿨이 여기를 밟고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세팅에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팅의 가장 큰 장점,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대로 그냥 다닐 수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건드리지 않고 다니는 거. 그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뒤의 하판도 보조석 뒤와 마찬가지로 뒤로 접어서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접어 볼게요. 근데 제가 약간 하판을 뒤로 밀어둔 상태여서 조금 앞으로 밀고, 전체적으로 조금 앞으로 밀고, 그리고 네,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가 완전히 평평해졌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평평해졌습니다. 이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장점은 없어요. 다만 이쪽 짐을 꺼내기가 수월하다. 네. 밑에서 받쳐주고 있던 다리는 제거를 한 상태고요.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20cm 넘는 공간이 있고, 운전석 뒤도 공간이 꽤 크거든요. 여기 있는 짐을 쉽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판을 이렇게 접어두면 이 공간을, 위에 공간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하판을 펼쳐두면 아래 공간을 실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를 평탄화한 상태에서 운전석을 앞으로 한번 밀어 볼게요. 이렇게 운전석을 밀었는데요, 정말 광활한 공간이 생겼어요. 20, 40, 45, 세로 45에 가로 한 60 정도 되는 드너블 공간이 생겼어요. 이 공간에다 포타포트를 넣고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타포트를 담아 넣고 빼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꺼내려고 했을 때 문 쪽에 이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꺼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각 1회 넣고 뺄 때는 힘이 드는데, 그 대신에 공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사실 짐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쪽은 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보조석 문 열고 짐 꺼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저쪽에 생활 짐을 두시고 이쪽에 포타포트를 두시면은 생활이 정말 쾌적하겠죠. 운전석을 앞으로 미는 거는 굉장히 수고가 적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원복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세팅을 조금 더 응용할 수도 있어요. 하판을 이렇게 접고요. 다리를 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운전석을 앞으로 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20cm, 약 18, 19cm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가 차박지 도착해서 운전석 앞으로 딱 밀고 바구니 밑에다 내리면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바구니 쓰는 게 뭐 싫다 그러면 운전석에다가
테이블 하나 걸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팅 굉장히 좋습니다. 강추 드릴게요. 자잘한 밑에 있는 짐을 꺼낼 수도 있고 실내에서, 그리고 추가 테이블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운전석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운전석을 얼마나 뒤로 빼는지가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저의 경우는 보시면은 운전석 끝에서 약 20cm 정도 나와 있어요. 이 합판의 길이가 약 30cm 정도 되거든요. 운전석 끝에서 약 20cm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자를 뒤로 젖혔을 때, 뒤로 당겼을 때 서로 닿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키가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의자를 더 뒤로 많이 당길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이렇게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키가 작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남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운전석 밑에 다리 받침을 둘 때 이 받침이 의자를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발포 매트 한 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첩인데, 이 피아노 경첩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이 맨 나무 위에서는 조금 거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허리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 엉덩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방석 같은 거 하나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석 뒤쪽의 경첩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뭐 이렇게 이물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쪽은 허리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뒤는 특별히 이 경첩을 만들어 두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정 가운데 부분은 피아노 경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 피아노 경첩이 반대로 달려 있다고 해요. 본래는 반대로 달려 있고,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합판 평탄화는 피아노 경첩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중간에 경첩이 없어요. 트렁크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합판은 중간에 경첩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차박 제작소에서 새로 나온 레이 전용 트랜스포머 합판 평탄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2인 평탄화, 풀 평탄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운전석만 평탄화, 그 다음에 보조석만 평탄화 하는 그런 모습을 각각 보여드렸고, 그 안에서도 합판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모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각 사이드, 내가 실내에서 짐을 꺼낼 수 있는 사이드 수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안쪽 2열 밑은 굉장히 깊어서 너무 길이가 길지 않은 릴렉스 체어는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도 폴대, 업라이트 폴대를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납 공간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되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200% 만족하는 세팅이에요. 지금 저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족스럽고, 그 애로사항도 다 수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2인 세팅에 비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운전석 쪽하고 보조석 쪽에 서로 단차가 약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합판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벨크로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인 이상이에요. 3인이 다녀요. 그러면 아이가 중앙에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평탄화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다니기도 하고 2인이 다닐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은 혼자인데 꿈은 2인이서 다니는 걸 꾸고 있다. 저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죠. 무조건 이 트랜스포머 합판 평탄화 선택하시는 거 강추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박 제작소에서 갓 나온 레이 전용 합판 평탄화, 트랜스포머 평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신 분들께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뿅!